저는 직장에서 항상 을로 살아왔습니다. 한 직장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윗사람에게 부당하게 시달리다 못해 직장을 옮겨도 거기서도 역시 부당한 일을 당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게 어떤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업무 경험이 많고 전문 지식도 갖고 있어서 동료들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 한켠에 무언가 무거운 게 걸려있는 느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땐 꾹 참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집에 오면 왜 그때 단호하게 말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너무 억울해 혼술을 하면서 혼자 화도 냈다가 고함도 질렀다가 새벽까지 잠이 안 오면 술 기운에 잠이 드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자와 약자 간의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갑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지금 을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갑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난 갑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붙잡게 됩니다. 그럼 반대쪽인 을로 사는 나는 무의식에 억눌려 갇혀버리고 나는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을로 사는 나는 언제부터 내 무의식에 억눌려 있었던 걸까요? 저는 어릴 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아버지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싫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한테서는 참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땐 이상하게도 난 가만히 있는데 친구들이 날 놀이개로 생각했는지 가만히 있는 나를 놀리고 괴롭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친구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매번 참고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강자인 갑이었고 나는 약자인 을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끔찍하게 싫었지만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어서 꾹꾹 억눌러 놓았습니다. 이렇게 내 무의식의 갑을 관계가 상처로 억눌려 있다 보니 그 상처를 거울처럼 비춰주는 현실이 계속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친구들이 갑 역할을 하고 나는 을 노릇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윗사람들이 갑 역할을 하고 나는 을 노릇을 했습니다. 직장을 바꿔도 갑을 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갑을 관계로 살았던 상황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갑을 관계로 살았던 시절도 되돌아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직장 상사들과 갑을 관계로 살아온 현실도 되돌아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앞으로 직장 상사들과 갑을 관계로 살아갈 내 미래도 떠올려 봅니다. 어디서 떠오릅니까?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어디서 떠오를까요? 역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현실은 어디서 펼쳐지는 것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서 펼쳐질까요? 내 마음속에 생각이 만들어낸 한바탕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만들어낸 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으로 사는 꿈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을로 사는 꿈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요? 갑으로 사는 나를 붙잡기 위해 을로 사는 나를 억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내 마음속에서 짝을 이루며 떠올랐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흘러가는 한 쌍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생각을 억눌러버리니 흘러가지 못하는 생각 속에 내가 갇혀버린 것입니다. 나는 왜 갑으로 사는 나를 붙잡으려 했던 걸까요? 우월감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을로 사는 나는 억눌러 버렸을까요? 열등감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갑으로 사는 나를 붙잡으려 했던 게 아니라 우월감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우월감을 붙잡기 위해 쌓이게 되는 열등감을 억눌러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을로 살아온 것도 을로 사는 나의 열등감을 억눌러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의 내 몸은 진짜가 아닌 거울 속의 환영입니다. 내 몸이 거울 속의 환영으로 분리되면 나는 몸을 벗어난 무한한 마음이 됩니다. 나는 육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아버지와 갑을 관계로 살았던 어린 시절을 가만히 떠올려봅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아버지가 나를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나는 서러움, 무시당한 열등감, 수치심, 두려움 등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그 아픔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몸을 벗어난 무한한 마음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앞에서 내가 그동안 꾹꾹 억눌러 놨던 아픔을 마음껏 털어놓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한테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걸까요? 아버지도 나처럼 을로 살아왔던 건 아닐까요? 아버지의 아픔도 느껴봅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부당하게 놀림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시절도 떠올려봅니다. 그때의 아픔을 나의 입장에서도 느껴보고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느껴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도 윗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던 상황들도 떠올려봅니다. 그때의 아픔도 나의 입장에서도 느껴보고 윗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느껴봅니다. 그들이 내 아픔을 생기게 했던 걸까요? 아니면 내 아픔을 보여주기 위해 현실이라는 꿈속에 나타나 나와 함께 인생 연기를 했던 걸까요? 현실을 되돌아보면 왜 꿈처럼 사라지고 아픔만 남는 걸까요? 내 몸을 거울 속에 환영으로 떼어놓으면 나는 현실이라는 환영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을로 사는 나의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갑으로 사는 남들의 시각에서도 바라봅니다. 을로 사는 나는 반쪽짜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갑으로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내 현실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사는 현실과 남들이 사는 현실을 두 쪽으로 쪼개버릴 수 있을까요? 을로 사는 나의 현실과 갑으로 사는 남들의 현실은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꿈입니다. 을로 사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반쪽짜리 현실만 바라보고 그 현실이 진짜라고 착각해 그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현실에서 벗어나 현실 전체를 바라보면 현실이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흘러가면서 고통도 역시 흘러가게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 swkim1217@naver.com입니다. 감사합니다.